태양을 피하고 싶어서 아무리 달려봐도 태양은 계속 내 위에 있고. 강한 자외선에 오랫동안 노출되면 각종 피부 질환은 물론 피부암에 걸릴 수 있다. 피부는 각질 형성 세포와 멜라닌 세포, 섬유모 세포 등 다양한 세포로 이루어진 우리 몸에서 가장 큰 장기로 외부 환경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데, 피부 구성 세포 중 일부가 악성화될 경우 피부암이 발생한다. 우리나라에서 피부암은 전체 암의 약 2% 정도로 낮은 편이지만 미용상 중요한 얼굴 부위에 호발하기 때문에 발생률이 낮다고 해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건강 A to Z 이번 시간에는 피부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피부암으로부터 나를 지켜내자. 네, 봄볕 때는 며느리를 내놓고 가을볕 때는 딸을 내놓는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을볕이 아무리 좋아도 강한 자외선에 장시간 노출되게 되면은 자칫 화상을 입게 되고 심할 경우에 피부암까지 걸릴 수 있다고 하네요. 네, 오늘 건강 A to Z 시간에는 이 피부암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나와주셨는데요. 네. 대구 파티마병원 성형외과 박한나라 과장께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몸에 갑자기 그 점이 생기거나 그래서 그게 빠르게 커진다거나 아니면 상처 또 딱지나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도 피부암을 좀 의심을 해봐야 된다면서요? 예, 반드시 의심해 봐야 되겠습니다. 네. 피부엔 여러 가지 질환이 있을 수 있는데 먼저 사진부터 보시겠습니다. 아래쪽 사진을 먼저 보면 왼쪽에는 딱지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그 눈 옆에도 비교적 크기가 큰 점으로 의심되는 병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사진을 보면 두피에 지루성 피부염으로 인한 딱지가 앉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우측도 습지론으로 인해서 딱지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을 보면 손등이나 오른측 귀 앞에 이러한 상처가 생겼을 때 보통 흔히들 만성 창상이나 궤양 등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질환이 바로 피부암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피부암은 진단과 치료가 늦어지면 고생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이를 조기에 검사하고 치료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피부암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의입니다. 인체의 가장 바깥층인 피부에서 발생한 암을 우리는 피부암이라 합니다.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처음부터 피부에서 발생한 경우를 원발 피부암이라 하고 다른 장기에서 발생하여 피부로 전이된 경우를 전이 피부암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두 가지 중 원발 피부암만을 피부암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피부암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볼 텐데요. 그 전에 먼저 우리가 피부의 구조부터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일단 바깥층부터 하나씩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발생 부위를 알아보기에 앞서 피부의 구조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피부의 구조는 제일 바깥층인 표피부터 그 아래쪽으로 진피, 피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표피는 제일 바깥층인 각질층, 그리고 과립층, 가시세포층, 기저층으로 나뉘게 되고 이 아래쪽을 진피라고 하는데 진피는 혈관, 신경, 모낭, 피지샘, 땀샘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랫부분을 피하 조직이라고 하는데 앞서 설명드린 이 모든 조직과 세포에서 피부암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세포는 세포 분열에 의해 만들어진 다음 주어진 기능에 맞도록 성장하고 분화해 활동하다가 사멸되어 사라집니다. 하지만 바이러스 감염이라거나 자외선 등을 포함한 외부의 유해 자극 노출 등에 의해 유전자의 변화가 오면 죽지 않고 영원히 분열하여 증식하는 암세포가 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가 피부에 발생하면 피부암이 되는 것입니다. 발생 기전까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과장님, 제가 듣기로는 이 피부암도 종류에 따라서 치명도나 치료법이 달라진다고 들었거든요. 예. 그럼 저희가 먼저 피부암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부터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 그럼 피부암의 종류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피부암은 가장 흔한 정도부터 보면 먼저 편평상피세포암, 그리고 기저세포암, 악성흑색종 이 세 가지를 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혈관 육종이라거나 윤기성 피부섬유육종, 파젯 디지즈, 피지샘암, 에크린샘,
그리고 아포크린세맘, 피부 림프종 등도 흔하진 않지만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장 흔한 세 가지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편평상피세포암입니다. 표피의 각질 형성세포에서 유래한 악성 종양이고, 아래에서 보시는 사진처럼 종양의 크기나 깊이, 원인, 해부학적 위치, 전이 등의 생물학적 양상이 다음에 보게 될 기저세포암보다 조금 더 복잡하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기저세포암과 함께 가장 많은 피부암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은 기저세포암입니다. 이 기저세포암은 표피의 최하층인 기저층에서 생기게 됩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모낭을 구성하는 세포가 악성화한 종양이고, 앞서 본 편평상피세포암과 함께 가장 흔한 피부암 중 하나입니다. 아래에서 보시는 사진처럼 일반적인 점의 형태를 띌 수도 있고 마른 딱지 형태를 띌 수도 있는데, 국소적으로 침범하지만 전이가 드문 악성 종양입니다. 다음은 악성 흑색종입니다. 이 악성 흑색종은 멜라닌 세포가 악성화하는 것으로, 이 멜라닌 세포는 사람의 피부색을 결정하는 멜라닌 색소를 생성하는 세포입니다. 이는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기능을 하므로 아주 중요한 것인데, 이로 인해 악성화가 된 것이므로 우측에서 보시는 사진처럼 일반적인 점부터 다양한 형태로 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악성 흑색종은 악성도가 매우 높으므로 조기의 진단과 치료가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피부암의 종류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오해와 진실을 통해서 피부암에 대한 궁금증을 알기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이거 사자, 이거. 이거? 에이, 별로다, 이거. 아니, 별로잖아. 아니, 이거 김인가? 아, 진짜. 아, 요즘에 정말 우리 혜인 씨랑 데이트를 하고 나니까 또 개미도 생기고 정말 이를 어쩌면 좋지? 이 예쁜 얼굴이 다 상하게 생겼네. 네 원래 상했거든. 아니거든. 뭐거든. 요즘 하도 데이트한다고 밖에 그렇게 댕겨가지고 이렇게 피부가 상한 거거든. 아가씨, 왜요? 진짜 김이 많이 생겼네. 완전 왕김이네, 왕김이. 우와, 됐다 크다. 어제 아가씨, 이제 데이트는 야외에서 하지 말고 실내 데이트 해서요. 깍깍 막힌 실내 데이트. 실내 데이트는 무슨, 야, 니 그러길래, 왜 데이트 같은 거가 얼굴 타고 왕김이 생기고 그러노? 야, 오빠 봐라. 햇빛을 안 보니까 얼굴이 얼마나 좋노? 피부는 진짜 좋아. 어디가? 눈 크게 뜨고 봐봐. 어디가 좋은데? 좋기만 구만. 야, 이만하면 됐지. 이만한 뭐가 되는데 전혀 안 그렇거든. 뭐가 전혀 안 그런데? 야, 니 햇빛 많이 보면은, 암 생기는 거 모르나? 피부암. 웃기지 마라, 웃기지 마라. 뭔 그런 정말 씨알도 안 먹히는 그런 소리를 하노. 햇빛이랑 피부암이랑 뭔 상관인데? 상관이 있거든. 참. 야, 햇빛이 이렇게 직사광선으로 쐬면은 당연히 피부 안 걸리지. 생각을 좀 해라, 생각을. 띵크를 좀 해라, 띵크를. 자기야, 햇빛 안 본다고 암이 안 걸리는 거 아니다. 상처 나왔을 때 그게 제대로 상처 이제 치유가 안 되면은 그것도 피부암 된다 하더라. 아니다. 오빠는 햇빛 볼 일 없어가지고 암 걸릴 일 없다. 니도 그러니까 적당히 데이트하고 밖에 싸돌아다니지 마라. 근데 그거 모르나? 햇빛을 안 보면 비타민 D가 부족하다는 거 모르나? 맞다. 들은 것 같아요. 응. 야, 뭔 소리 하노? 햇빛만 안 보면은 암 걸릴 걱정 없거든. 난 햇빛 못 보니까 비타민 D나 챙겨 먹어야겠다. 자기야, 비타민 D나 좀 사줄라. 비타민 D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진짜 약은 무슨 약? 집에만 처박혀있지 말고 밖에 나가서 산책이라도 좀 해라. 일자리를 알아보든지. 아니, 내가 암 걸릴까봐 예방하는 거잖아. 햇빛 안 맞으면은 피부암 그래가 하니까 저 비타민 D 좀 사줘봐라. 암 안 걸리거든. 햇빛 본다고 암 안 걸리거든. 걸리거든. 피부암. 아니거든. 피부암은 무슨? 야, 니 김이 없다게 지금 김이 생겼잖아. 그게 이만해졌잖아 지금. 진짜 스트레스 암 유발하네. 네, 오해와 진실 오늘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외선만 피하면은 피부암 걱정은 없다거든요. 예. 김철우 씨, 장리현 씨, 정답 뭘까요?
정답은 당연히 O죠. 이 자외선이 피부암을 일으키는 주범이거든요.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하게 바르고 이 모자나 양산 등으로 햇빛에 노출되는 걸 잘만 막아준다면 피부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철원 씨 네. 어떠세요? 어떻긴요? 당연히 저는 X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은 씨 말대로 피부암을 이렇게 발생하는 데 있어서 자외선이 큰 요인이 되기도 하겠지만 굳이 자외선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뭐 오랫동안 아물지 않은 상처 등이 또 변질돼서 피부암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X 하겠습니다. 과장님, 누가 정답인가요? 이번 문제는 철원 씨가 맞추셨습니다. 그렇죠. 축하드립니다. 예, 자외선은 피부암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외에도 면역 억제나 염색체 이상, 오래된 아물지 않은 상처 등 화학물질 접촉 등으로도 피부암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방심은 금물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피부암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요인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외선입니다. 자외선은 암 발생 유전자의 DNA를 변형시킴으로써 암 생성을 유발하게 됩니다. 단기간 대량의 자외선을 쬐이는 것은 물론 어릴 때부터 축적된 자외선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최근 등산이나 낚시, 골프, 스키 등 스포츠 레저 활동 증가 및 일광욕을 즐기는 생활 습관의 소구화로 인해 자외선 노출이 늘어나고 있는 경향입니다. 또한 환경오염으로 인해 오존층이 파괴됨으로 해서 지표에 도달하는 자외선량이 증가되고 있는데 연구에 따르면 대기 중에 오존층이 1%포인트 감소함에 따라 편평상 피세포암의 발생 빈도는 2%포인트 증가한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직업적으로도 타르나 광물 기름 등과의 장기적인 접촉은 피부암 발생에 관여한다고 보고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 이식이나 백혈병 등 만성적으로 면역이 억제된 환자에서 발생률이 많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는 면역 억제도 피부암의 중요한 발생 요인으로 꼽히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구강이나 두경부에 생기는 편평상피 세포암의 경우에는 유전적 염색체 결손도 보고되어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네, 그러니까 피부암은 우리가 흔히 자외선이 가장 큰 주범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네. 그 외에도 염색체 이상이라든지 아물지 않은 상처, 화학물질 접촉 등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생길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또 계속해서 오해와 진실을 통해서 피부암에 관한 궁금증을 하나 더 풀어보겠습니다. 왜? 왜? 이게 뭐지? 어디 뭐가, 봐봐. 뭐가? 이거요. 아가씨, 이게 뭐예요? 다 죽겠다. 빨리빨리 해요, 아가씨. 왜? 뭔데? 얘기해도 돼요? 네, 빨리빨리. 언니 그거 죽음의 꽃이라 불리는 그 검버섯. 어? 검버섯. 아유, 무슨 소리예요? 지금 나이가 몇 갠데 이렇게 한창 젊은 나이에 검버섯이 그래. 웬 말도 안 말이고. 된다. 언니 우리 중에 언니가 제일 늙었거든요. 아이, 그리고 언니 이제 젊은 나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도 검버섯이 그렇게 핀단다. 너 진짜? 언니 늙었잖아. 그런데다가 아니에요. 검버섯은 무슨 검... 아니 자기 뭐 묻은 거 이거 보자. 닦아봐라 이거. 안 된다. 검버섯 맞다니까. 이거. 나 진짜 아니라고 그럴 리가 없다고. 그냥 왕김이겠지. 왕김이. 왕김이는 번지딱 하니까 이거 없애면 안 되겠나? 자기야. 왜? 우리 아직 이세도 못 봤는데 벌써 그렇게 검어서 생기면 어떡하는데? 늙었다. 내 혼들이. 뭔 소리? 올리나 진짜. 아니 약올린 거 아니다. 그러지 말고 언니 진짜 지금 중요할 때니까 피부과를 가야 된다니까요. 왜요? 검버섯이 점점 많아질수록 피부암에 걸린다잖아. 진짜? 몰랐나? 저러다가 피부암에 걸려서 언니 그냥 하늘나라로 가신다니까. 자기야 나는 어떡하고 안돼. 아유, 어떡하지? 설마 피부암은 아니다 진짜. 아니라니까. 검버섯이 심해지면 피부암 걸린다니까. 그거 몰랐나? 검색해봐봐라. 맞다. 해봐야겠다. 자기야. 아가씨 잘 있어요. 왜? 어디 간다? 나는 피부과에 갔다 올게. 자기야 갔다. 이 기회에 잘 됐다. 야 왜? 보험약관서 찾아봐라 빨리. 이 기회에 잘 됐다 오빠. 왜? 뭐가? 다른 여자 찾아보자. 더 그래 좋은 그러니까 여자. 보험 타고 찾아야지. 빨리. 당연하지. 야 빨리 찾아봐라 어딘가. 어딨노? 빨리 찾아봐라. 보험약관. 나는 좀 젊고 좀 세련되고 돈 많은 언니가 들어왔으면 좋겠다.
네, 오해와 진실 두 번째 질문은 이 검버섯이 피부암으로 이어질 수 있답니다. 정답이 뭘지 저도 참 궁금한데요. 철원 씨, 예은 씨, O일까요, X일까요? 부모님 얼굴을 본 적이 있으세요? 우리도 나이가 들어가지만 부모님들도 이제 연세가 들어가면서 어느 순간 얼굴에 검버섯이 보이면 참 마음이 아프면서도 우리 부모님이 이제 정말 나이가 들어가시는구나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 검버섯 단어가 주는 에너지가 사실 좀 박지 않잖아요. 뭔가 좀 칙칙하고 어둡잖아요. 그러면 이 이름값을 할 것 같아요. 검버섯이 피부암으로 변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정답은 O입니다. 저는 정답이 X라고 생각해요. 검버섯은 검버섯, 그리고 피부암은 피부암. 엄연히 단어도 다르고 엄연히 다른 두 질환이거든요. 이 검버섯이 피부암으로 변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이번에는 누가 정답인가요? 예, 이번 문제의 정답은 무승부입니다. 무슨 예. 그래요. 검버섯은 일반적으로 노화나 자외선 노출과 관련된 피부의 얼룩입니다. 보통 햇빛에 노출된 부위에 주로 발생하게 되는데 이 검버섯이 직접 피부암으로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와 유사한 광선각화증이란 질환이 있는데 이는 보통 만성적인 일광 노출에 의해 생기게 되고 피부 주변에 얼룩덜룩한 색소성 병변을 남기게 됩니다. 그 양상이나 발생 기전이 검버섯과 매우 유사한 경우인데 이를 치료하지 않을 경우에 편평상피 세포암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됩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검버섯이라고 단정짓지 말고 증상이 있거나 그 양상이 변한다면 반드시 검사를 해봐야겠습니다. 그러니까 검버섯이 피부암으로 진행되지는 않지만 이와 유사한 광선각화증 같은 경우 치료하지 않으면은 실제로 편평상피 세포암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과장님, 그렇다면 피부암의 증상으로는 어떤 것들을 좀 들 수가 있을까요? 예, 피부암에 대해서 증상을 간략히 보겠습니다. 먼저 편평상피 세포암입니다. 피부뿐만 아니라 점막에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발생 부위나 요인에 따라서 그 증상은 다양합니다. 우측에 보이는 사진처럼 피부가 부어올라 살덩어리가 부서진 것처럼 보이고 비교적 붉고 크며 균일하지 않은 모양을 보이게 됩니다. 표면이 약해져서 일반 세균에 의한 감염이 잘 일어나고 고름이 나오거나 악취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다음은 기저세포암입니다. 초기 증상으로는 약간 볼록하게 튀어나온 검은색이나 흑갈색의 병변을 보입니다. 따라서 그로 인해 대부분 점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통증이나 가려움 등의 증상은 없는 게 특징이고 그 형태에 따라 결절궤양형과 표재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결절궤양형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이고 수년에 걸쳐서 서서히 커져서 종괴를 형성합니다. 먼저 우측 상부에 보이는 사진인데 중심부가 함몰되어서 궤양이 생기게 되고 그 주변부는 제방처럼 튀어나온 여러 개의 검은 구진에 의해 둘러싸이게 됩니다. 그 다음은 표재형입니다. 우측에 아래에 보이는 사진처럼 경계가 선명한 홍반으로서 표면의 피부가 딱지처럼 떨어져 나가는 상태를 보이게 됩니다. 예, 다음은 악성 흑색종입니다. 이 악성 흑색종은 자각 증상이 없는 평범한 검은 반점을 보이는데 우측 사진처럼 일반적인 점의 양상부터 여러 가지 형태를 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중에서 악성화를 의심해야 될 소견이 중요한데 이 소견들 중에는 먼저 새로 생긴 검은 점이라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던 점이 모양이나 크기, 색조가 변하는 경우, 그리고 가렵거나 자결감, 통증 등의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 그리고 궤양이나 딱지 같은 표면 상태가 변화되는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변에 작은 점들이 생기는 위성 병변이 있을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조기에 검진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과장님께서 앞서 증상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이 하루라도 빨리 자가 진단을 해보는 것도 좋지만요. 또 피부암이 의심되면 조직 검사를 받아보는 게 아무래도 현명하겠죠. 네, 맞습니다. 그럼 진단 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보겠습니다. 주기적인 자가 검진이나 피부과적 검사에 의해 피부암으로 의심되는 병변이 발견되었다면 조직 검사를 통해 확진을 해야 됩니다. 이때 피부 병변의 일부를 잘라내어 현미경으로 조사하는데 피부성검이라고 합니다. 그 종류에는 펀치생검, 면도생검, 절제생검 등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습니다. 왼쪽 아래에 보이는 그림이 펀치생검에 대한 그림과 사진입니다. 그림과 같은 이 펀치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해서 피부 병변의 조직을 채취할 수 있습니다. 비교적
간단하게 채취할 수 있고 표피부터 진피까지 전층을 채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보이는 그림은 면도생검을 모식한 것인데 면도생검의 경우에는 피부에 볼록하게 튀어나온 병변을 제거하는 데 아주 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림처럼 수술적 칼을 이용해 간단히 제거할 수 있고 흉터도 비교적 적게 남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영상학적 검사를 둘 수 있습니다. 종양의 침흉 깊이나 전이 등의 병의 확산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흉부 X적 촬영과 복부의 초음파 검사를 비롯해 전산화 단층 촬영인 CT나 자기 공명 영상인 MRI 등의 정밀 검사를 필요에 따라 실시해 볼 수 있습니다. 검사를 통해 암의 진행 정도를 확인하고 그에 맞추어 치료법을 선택해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서 아무래도 피부암이라는 이 용어가 주는 좀 무서움이 있는 것 같아요. 혼자 어떤 생각을 했냐면 과장님, 그러면 이 피부암에 걸리면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지? 다른 암처럼 종양을 떼어나는 건가? 근데 혹시나 또 동반 질환이 있으면 수술이 힘들어지는 건 아닐까? 혼자 지금 헤매고 있었거든요. 예. 시원하게 답변을 좀 해주세요. 예. 그럼 치료 방법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료의 선택은 병변의 위치나 크기, 그리고 병변의 수, 병리학적 검사상의 종양의 특징, 그리고 환자의 건강 상태, 그리고 예전에 치료받은 과거력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을 고려해 결정해야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외과적 절제술이나 소파술인 긁어내기 및 전기 소작술, 그리고 방사선 치료, 항암화학 요법을 들 수 있습니다. 먼저 외과적 절제술입니다. 이는 병변과 주위의 정상 경계부를 일부 포함해서 종양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가장 흔히 사용하는 치료 방법입니다. 왼쪽 아래의 모식도처럼 병변부를 정상 조직을 포함해 제거를 할 수 있고 그 결선부는 단순 봉합술 또는 국소 피판술을 사용해 재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수술에 의해 피부 결손이 너무 심한 경우에는 우측 아래의 그림처럼 피부 이식을 활용함으로써 부족한 피부를 채우는 재건술을 같이 시행해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긁어내기 및 전기 소작술입니다. 큐렛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해 종양의 둘레보다 2에서 4mm 정도 더 넓게 긁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 소작기를 사용해 1mm 정도를 더 제거하게 되는데 우측의 사진은 전기 조작기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보통 1cm 미만의 종양에 아주 효과가 좋고 흉터가 적은 장점이 있지만 5년 내 재발률이 8.6에서 17.5% 정도로 높으므로 주의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방사선 치료입니다. 수술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광범위한 병변이라거나 아니면 수술을 원치 않는 경우, 그리고 동반 질환으로 인해 수술하기에 위험한 경우에 적절한 첫 번째 치료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외과적 수술의 보조 요법으로도 사용되기도 합니다. 다음은 항암화학 요법입니다. 보통 어느 정도 암이 진행된 경우에는 전신요법인 항암화학요법이 치료의 중심이 됩니다. 이런 시기에 전이가 일어나는 악성 흑색종의 경우에는 수술적 제거 후에 항암화학요법이 병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피부암의 다양한 치료 방법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깨끗하게 종양이 제거되면 좋겠는데 혹시 과장님 치료 후에 재발하지는 않는지 또 어떤 부작용이 생기진 않을까 걱정도 되거든요. 예. 그럼 치료 후에 생길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간략히 보겠습니다. 먼저 수술적 치료를 했을 때에는 수술 부위 감염, 그리고 통증과 부종, 때에 따라서는 복원을 위한 성형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방사선 치료의 경우에는 피부를 포함해서 방사선이 통과한 모든 조직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탈모증, 홍반, 색소 침착, 그리고 피부 박리, 특히 고용량의 방사선 조사 부위에는 섬유화 증상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은 재발 및 전이입니다. 먼저 전이부터 보게 되면 기조세포암의 경우에는 0.0028에서 0.55% 정도로 매우 드물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편평상피세포암의 경우에는 0.5에서 0.6% 정도로 이 또한 낮지만 기저세포암보다는 높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재발입니다. 기저세포암의 경우 1%로 비교적 아주 낮지만 일단 한 번 발병하면 다시 발생할 확률이 36에서 50% 정도로 높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그리고 편평상피세포암의 경우에는 그 크기가 2cm 이상이거나 또한 발생 부위가 얼굴이나 두피인 경우, 그리고 면역력이 저하된 경우에는 이 재발률이 많이 올라가는 경향을 보이므로
주기적인 관찰이 필요합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피부암을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좀 소개를 해 주시죠.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무엇보다 피부암은 예방법이 가장 중요합니다. 피부암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첫째, 일광 노출을 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전암병변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인 태양빛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가장 흔한 세 가지 피부암, 즉 편평상피세포암, 기저세포암, 그리고 악성흑생증은 이 발생이 모두 자외선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평소에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일광이 가장 큰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는 외출을 삼가하는 것이 좋겠고, 만약 외출을 하게 된다면 보통 자외선 차단제를 외출 20분 전에 바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우측에 보이는 사진은 미국 암협회에서 제안한 피부암을 예방을 위한 방법입니다. 상부에 보이시는 것은 자외선 차단제에 대한 그림입니다. 보통 자외선 차단제에는 SPF라고 하는 자외선 차단 지수가 나와 있습니다. 보통 이 SPF는 15 이상이 되는 제품을 사용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외선 차단제는 제품 특성에 따라 스프레이식 아니면 또는 크림 또는 로션 여러 가지 타입이 나뉠 수 있는데, 각 제품마다 사용하는 방법, 도포 방법, 그리고 방수 여부에 따라 그 성능이 많이 달라지므로 각 제품에 맞는 도포 방법을 써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외선 차단제뿐 아니라 의복이라거나 파라솔, 모자 등을 사용해 가능한 한 태양빛으로부터 피부를 가려야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조기 발견입니다. 전암병변이나 조기병변은 큰 외과적 수술 없이도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평소 피부에 관심을 갖고 주기적으로 관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음은 주기적인 자가검진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전신의 피부를 빠짐없이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겠고, 두 번째, 새로운 병변이 발생했다거나 아니면 원래 있던 병변에서 변화가 발견된 경우에 악성의 가능성을 유심히 살펴보고 그로 인해 검사를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네, 피부암은 전체 암의 2% 정도로 적은 편이지만 최근 10년간 그 발병률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강한 자외선에 장시간 노출되는 일은 피하고요. 자외선 차단제 꼼꼼하게 잘 바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을 대구 파티마병원 성형외과 박한나라 과장께서 수고해 네. 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